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를 포함한 핵심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여당은 선동용 정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청문회장 증인석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윤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채택된 증인 24명 중 18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망신주기를 위해 위법한 청문회를 강행한 만큼 증인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김건희라고 해서 지난주와는 다른 형태의 증인 명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건 너무 치졸하죠.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를 다시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형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점심시간에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김 여사의 청문회 불출석에 항의했고 여당은 선동용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검찰에 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명품백을 경매에 붙인 뒤 팔린 금액만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주장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현재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최 목사가 준 것과 같은 건지 사용하진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끝내면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공매에 붙인 뒤 해당 금액을 국고에 넣는 방식입니다. 김 여사 측은 JTBC에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판단한 뒤 국고에 귀속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권에선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진술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취재 요청을 하면서야 명품백에 대해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지 1년 2개월 뒤입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언제 받았는지 알게 된 시점과 별도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검찰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티몬 사옥 앞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2,000명 넘게 몰려들었고 일부는 한때 사무실 내부를 점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몬 직원이 쓴 걸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 티몬 신사옥을 긴 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위메프 환불 절차를 지켜본 티몬 피해자들이 어제 저녁부터 이곳에 모여든 겁니다. 대만 가는 여행이 있고요. 패키지까지 합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옛날에 그 머지 사태 이때 그분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만 환불을 해줬었대요. 새벽 한때 분노한 피해자들이 건물을 점거하며 조사를 나온 공정위 관계자와 티몬 직원들이 건물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위메프 쪽 대응보다 저희가 좀 많이 지연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룹사 통해서 지금 펀딩 부분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 환불 절차가 시작됐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몰리면서 대기자는 2,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환불 절차에 피해자들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대기본을 나눠주겠다, QR을 나눠주겠다, 새로운 QR을 만들겠다, QR을 갖고 오겠다 하고 나서 강간무소식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환불해주고 싶은 게 맞나. 더딘 환불 절차에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추정됩니다. 오늘 새벽 2시에 한 30분 정도부터 기다리고 있고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물 점거 과정에서 직원이 쓴 걸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이라고 적혔는데 실제 피해가 금융당국이 추정한 1,700억 원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미정산 규모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중이란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부터 9일간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우선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은 징역 20년이었는데 2심에서 무려 10년이나 깎여 징역 10년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크게 감형된 건지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무단횡단을 합니다. 차에 탄 뒤 100m도 못 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지난해 8월 29살 신모 씨는 약물에 취한 채 이렇게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약에 취해 운전을 했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했다며 도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고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의 정황이 불량하다면서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현장을 벗어난 걸로 보인다며 도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서 신 씨와 합의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족 측은 도주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할 여지가 있었다며 신 씨가 도주 부분을 다퉈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족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에 나섰고 마약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